네, 종전을 선언하고 양해각서를 발효한 지 이틀 만에 이란이 호르무즈협 재봉쇄를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과 이란 양측은 대면 협상을 앞두는 등 다시 한번 대화 테이블에 나섭니다.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란이 호르무즈협 재봉쇄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미국과 이란이 이제 대화 국면은 좀 유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호르무즈협 재봉쇄를 한 이유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젯밤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란 쪽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런 선언을 했는데요. 네. 이란 측이 내건 조건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양해각서 제1조, MOU 1조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OU 1조를 보면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 중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교전도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레바논을 이제 이스라엘이 공습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먼저 이 MOU를 위반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공격이긴 한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을 한 데는 미국의 어떤 묵인이라든가 승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면서 미국의 태도를 우리가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또 재봉쇄가 들어갔습니다만 또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타격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미 중부사령부 쪽 입장에서는 55척 배가 또 통과했다고 하니까 이런 점에서는 약간 이제 협상을 앞두고서 약간 좀 기싸움을 치열하게 벌이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란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그 사이 있었던 공격을 명분 삼아서 재봉쇄를 선언을 한 건데 휴전을 하기로 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공습을 가했고 또 사상자도 나왔습니다. 예. 지금은 다행히 좀 보복이 멈춘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이스라엘은 또 왜 공습에 나선 건가요?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자신도 이제 당사자인데 이제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협정을 맺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당사자가 아니라고 그래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지금 딱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기에 참 좋은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MOU를 체결하기 전에 베이루트도 공습하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전쟁을 계속하길 원하는 거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전 세계에 이제 각인시킨 사건이 있었죠. 그랬는데 잠깐도 이제 시간 순서를 보게 되면은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걸 보면 먼저 헤즈볼라가 먼저 드론과 로켓으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반격으로 공습을 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의 승인하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거라서 우리는 양해각서 1조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에 미국을 믿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문제다. 이스라엘의 어떤 자업적인 적인 측면도 있는데 헤즈볼라는 이란의 또 대리 조직이고 헤즈볼라가 또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 확실히 드러난 것은 레바논의 영토 보존과 주권을 보장한다고 돼 있어요. MOU 1조를 보게 되면 그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헤즈볼라도 무장 해제를 해야 되고 그런 조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데 지금 언론 자체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워낙에 전쟁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이 이 카드를 내밀어서 이제 계속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된 거죠. 지금 우리는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 1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도 레바논은 지금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 레바논 철수하고 이런 조치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제 자제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만큼 좀 이란도 헤즈볼라를 계속 자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 이란이 계속해서 협상 과정에서 헤즈볼라를 이용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은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호르무즈협 재봉쇄를 선언을 한 건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50여 척이 좀 지나가기도 했고 해협을 호르무즈협을 일단 미국에선 이란이 통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협상에는 큰 걸림돌이 되진 않는 건가요? 만약에 이란이 원래는 지금 이란이 어떤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서 기리도 제거하고 30일 안에 해협 재개방 같은 것을 MOU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란이 책임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란이 계속 재봉쇄를 하겠다 할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 상당 부분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에 대한 제한을 많이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보험, 운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풀어주고 이란이 예전처럼 중국에 헐값으로 팔지 않고 우선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측에 지금 호흡기를 달아준 거예요, 미국 쪽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란이 이렇게 나오면 이란 다시 해상 역봉쇄하면은 똑같이 이란도 곤란하게 처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판을 지금 이제 판을 간신히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 판을 이제 결렬되지 않기 위해서 양쪽 간에 지금 양보를 하는 모양새인데 이란 쪽이 조금 더 자신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더 힘들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미국 쪽에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조금 더 관철시키기 위해서 MOU 1조부터 해서 호르무즈까지 지금 카드를 지금 압박 카드를 좀 제시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압박 카드를 네. 제시를 했더라고요. 최종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미국 측 주도로 호르무즈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네. 엄포를 놨는데 다시 한번 또 트럼프 대통령 번역기를 돌려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란 측을 좀 압박하려면 이란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협상 최대한 타결하는 쪽으로 이란이 좀 자세를 보유라고 압박하더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좀 더 멋있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란 쪽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걸프 국가들을 지킬 것이고 뭐 자유항해 원칙을 지지한다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멋있었을 텐데 또 뭐 통행료를 받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또 비즈니스맨적인 그런 성향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협상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통행료 얘기가 나오고 이란 쪽은 수수료는 받아야 된다. 60일 이후에도 뭐 이렇게 나왔지만 자세히 또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국제법에 따라서 그리고 미국 뭐 이란은 오만과 협의하고 하지만 주변국들과 주권과 권리를 고려하고 국제법에 따라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법이라면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이 이제 보장되어야 하니까 해서 저는 이란이 계속해서 뭐 통행료 아니면 뭐 수수료라는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서 받을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안에 지금 제5함대 바레인에 있고요. 카타르에도 공군기지도 있고 그다음에 영국과 프랑스도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자신들의 군 기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미국이 100번 양보해서 그럼 오만과 이란이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통행료를 받도록 해라고 한다고 쳐도 최종 규정의 14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해각서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통과가 되어야지 이게 승인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영국과 프랑스가 이것을 통과시킬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통과되기 힘들지만 현재까지는 서로 간에 지금 기싸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서로 안건으로 올리는 거라고 좀 볼 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이 기싸움을 이어가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에 대한 압박 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6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란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시사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7월과 8월 고비를 넘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7월 달에 되게 되면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라는 이런 곳에서 지금 이제 비축유 같은 것을 풀어서 지금 가격을 최대한 좀 안정시키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나 미국 국내적으로 봤을 때 비축유가 이제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7월, 8월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수요가 가장 많은 계절이잖아요. 여름이라서. 네. 그러면은 이 고비를 좀 넘겨야 되겠다.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60일간 어떻게 보면 미국도 시간을 버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란도 제가 봤을 때 과연 가장 중요한 건 핵 문제긴 한데 네. 핵을 포기할 것인가? 하지만 그 전에 일단 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도 그렇고 7월, 8월 좀 시간을 버는 측면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MOU를 보게 되면 미국이 주변 지역에서 즉각 철수를 하지 않습니다. 예,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한 달 후에 철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최종 합의 가능성을 떠나서 우선은 계속해서 미군을 주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 8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길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협상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측의 협의에 따라서. 네. 그렇다면 이란은 협상을 연장한다면 계속해서 석유 수입을 얻어서 좋고 미국은 11월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레임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유가 관리, 물가 관리 때문에 중간 선거 전에 그것 때문인데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 11월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미국도 그러면 군사 작전을 할 때는 조금 더 행동 반경이 넓어질 수 있겠죠. 선택의 폭이.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길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8월도 지켜보고 아마 10월, 11월까지도 이란이 또 어떻게 나올 것인지,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협상이 전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요. 예. 조금 길게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장기전을 보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인데 그 조금 전에 짚어주셨던 그 보험 수수료의 네. 경우에 이란이 또 그 미국과의 MOU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선박에게 보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네. 보험 수수료 또 보험료 좀 단어의 차이가 미묘한 것 같습니다. 단어의 차이가 미묘한데요. 원래 이 양해각서라고 하는 게 서로 간에 오해가 여지가 충분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안 해줬다면 또 이란이 또 이 협상에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상당 양측 간에 상당히 모호하게 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마치 주권이 있는 것처럼. 근데 저는 지금 이 양해각서를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란에게 60일만 자유항행되고 이란 입축일 이후에 이란이 완전히 그 주권을 갖는 거 아니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일 이후에 국제법이라든가 주변 국가의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네. 최종 합의가 될
경우를 이제 고려해봐야 되겠는데 저는 최종 합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국들이 예를 들어서 이란과 오만이 우리가 여기부터 통행료 받을 때 주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들이 그렇게 받도록 우리가 응원할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최종 합의가 될 이 부분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만 보더라도 최종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낮고 이제 이란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없던 권리를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양보하라 뭐 그런 식으로 협상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 이런 카드로 쓰는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양해각서에 보면은 60일 동안 요금 징수 없을 거라고는 돼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60일이 지나면 받겠다 이런 명분을 좀 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명분을 이란은 그렇게 해석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좀 나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얼마 전에 G7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프랑스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뭐 마크롱도 이제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프랑스 대통령도. 그동안에 뭐 나토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한국도 그렇고 뭐 드론과 미사일이 다니는 지금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 뭐 기뢰 작업이라는 거 못하겠다. 물론 기뢰 작업도 이란 측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란 측이 과연 기뢰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지 저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네. 이란이 자신들이 기뢰를 어디에 제대로 하는지도 저는 알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좀 나설 필요도 있는데 뭐 이란이 이거 당연히 맞겠죠. 우리가 주권인데 국제사회가 왜 들어오냐 하지만 우선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과는 별개로 해서 뭔가 자유항해 원칙을 기치로 해서 좀 국제사회가 좀 다국적으로 좀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에 대해서 좀 압박을 넣는 단계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좀 24척의 선박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압력을 가하는 쪽으로 기뢰 작업 같은 것에서 우리도 뭐 다국적 함대 같은 것을 만든다면 참여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반대로 이란과도 채널을 유지하면서 24척의 우리 배들 빨리 지금 60일 안에라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양자 좀 투트랙 전략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하여튼 국제사회가 이것을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항행의 자유, 정말 국제 해양 질서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압박도 좀 높이고 네. 있습니다. 뭐 당장은 뭐 관계는 좋다 하지만 뭐 총리를 뭐 그만할 수 있다, 뭐 좀 위협을 하는 그런 네. 뉘앙스로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미국 정보 당국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당장 가을 총선을 앞두고 네. 있어서 그걸 고려하면 뭐 레바논과 다시 좀 뭐 공격을 이어간다든가 예. 좀 어떤 정치적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이 되는데 네타냐후 총리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네타냐후 총리는 우선 계속해서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이 군사적 강국이긴 하지만 미국의 어떤 지원 없이 군사 행동, 작전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네타냐후 총리가 문제가 많긴 한데 네타냐후 총리가 아니라 정권이 교체돼서 다른 사람이 총리가 앉혔을 때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바뀔 것인가? 오히려 더 이란에 대한 체제 전환 촉구하고 있고 헤즈볼라를 더 소탕하겠다. 더 강력한 입장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차기에 네타냐후를 이긴다면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스라엘 정치를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네타냐후가 실각을 한다 쳐도 다음 총리가 돼도 현재 이스라엘의 어떤 헤즈볼라라든가 이란에 대한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정립하냐가 문제일 텐데 이란은 계속해서 이걸 노리겠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우리 협상 못 나오겠다면서 계속 협상에서 자신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 같은 걸 이스라엘을 문제를 들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사이를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지금 이란은 그걸 노릴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총리도 긴박하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큰 노선은 좀 변화는 없을 거라 보고 이란은 하여튼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뭐 갈라서지는 완전 의절하지까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계속해서 관계 악화를 노리는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카타르에 동결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협의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번 종전 합의에 이제 초기에 나오는 금융 뭐 유인책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협상 이전부터 이미 그 협상 단장인 모하메드 갈리바프 국회의장이랑 이란 중앙은행 총장 미리 카타르에 가서 이거 어떻게 풀 수 있는지까지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뭐 승인만 내린다면은 이거 인도주의적 자금으로서 일단 이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인도주의적인 자금으로 쓰일지
아니면 뭐 용도 같은 것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만 뭐 이란이 전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기 물론 이제 우리 돈도 들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빠른 부분입니다. 카타르 여러 국가의 동결 자금들이 있습니다만 카타르에 있는 것 120달러가 풀기에는 가장 좋고 이란이 지금 이거 먼저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제 협상이 이제 스위스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협상하면서 서명 즉시 서명이 이제 된 상태고 협상 들어가면서 미국이 120달러를 과연 줄지 안 줄지 여기서 일단 처음에 협상의 어떤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이번 전쟁으로 피해보는 건 미국 국민이라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미국인들이 이번 전쟁으로 부담해야 하는 돈이 1,320억 달러, 그러니까 200조 원이 넘는 돈인데 네. 전체 이란 동결 자금보다 훨씬 웃도는 금액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뭐 미국이 전비도 많이 썼고요. 또 그것은 이제 미국 세금으로 나간 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국민 세금은 나가지 않는다. 무슨 전비는 빼고 이란의 이번에 뭐 제재 해제라든가 동결자산 해제는 원래 이란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미국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17억 달러를 현찰로 갖다 바쳤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르다고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17억 달러도 이란이 예전에 팔레비 왕정 시절에 미국의 무기를 사려고 이제 예금해 뒀던 돈이었었거든요. 그게 이자가 붙으면서 17억 달러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원래 이란 돈이긴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계속 이제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뭐 추후에 나올 얘기긴 합니다만 뭐 이제 뭐 재건 기금 같은 것도 그렇고요. 네. 이런 부분 봤을 때 미국 돈은 아니고 동결 자금 같은 것들은 뭐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번 전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군사비 같은 걸 많이 썼죠. 이런 부분은 미국 국민들의 어떤 세금의 어떤 부담인 측면이 저는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란 재건 기금도 잠깐 예.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 네. 부분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동맹국들한테 전가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돈은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금 압박이 들어오면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미국이 이제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거든요. 이란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최종 합의안이 나올 경우에 이것도 미국의 허가와 어떤 이란에 대한 제재에 대한 면제와 승인이 있을 경우에 이 돈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3천억 달러가.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게 조건부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자면 네. 우선 이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처음에 돈을 받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협상을 결렬시키는 쪽으로 가면서 핵 주권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렇게 협상을 끌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미국이 이렇게 지금 당근책을 내놓은 대로 핵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3천억 달러를 받는 쪽으로 갈 것인지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조건부입니다. 최종 합의가 될 경우에 이제 3천억 달러 기금을 조달한다는 것인데 저는 우선 주변 국가들 위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같은 경우 국가들은 이란을 지금 뭐 전쟁으로 다시 하기엔 위험이 크기 때문에 돈을 주고 평화를 산다는 차원에서 아마도 이들 국가들이 전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라 보고요. 이미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미국이 공격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으로서 미국의 1조 2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경제 협력을 합의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참여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확실하게 어떤 보장이 있어야 되겠죠. 투자 보장 같은 것도. 만약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5년처럼 많은 기업들이 들어갔는데 협상을 깬다거나 해서 우리가 철수해야 되는 경우가 위험 부담도 있고요. 반대로 들어갔다가 이란 정부에서 이거 갑자기 우리 태도가 바뀌었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한 돈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질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번 합의가 최종 타결되는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3천 달러 들어간다면 확실하게 우리가 투자한 것들이 보장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뭐 부담이 아니라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란 재건 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재건 중동 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실한 미국과 이란 정부로부터의 안전 보장책이 있지 않고서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란 대표단은 스위스에 도착을 해 있고 이제 벤스 부통령을 포함한 미국 대표단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이른 오후에 스위스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빠르면 오늘쯤에 그 대면 협상이 열릴 텐데 가장 주목하시는 변수 하나를 꼽는다면요? 변수를 뽑는다면은 양측 간에 오늘은 뭐 입장차만 확인하고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서로 악수하는 장면 같은 거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7월 4일 날에 전 지도자였죠.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 분위기이기 때문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 주목해봐야 할 변수 우선 협상과 별개로 7월 4일 날 아까 말씀드린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스타바 하메네이 지금까지 은둔하고 있는데요.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이번에 이 협의안 같은 거 MOU 보게 되면 미국이 상당 부분 양보 내지는 파격적인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과제는 이제 이란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란 내부에서 협상파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갈리바프라는 사람이 이번에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 될수록 이 사람이 주목도가 올라갈 겁니다. 이란 안에서는. 그럼 이란 국내 안에서 이 사람 질투하는 사람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란 안에서도 협상을 지지하는 쪽과 협상을 반대하는 쪽 사이에서 어떻게 또 힘의 균형이 또 바뀌는지 그것까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월 4일 모스타바 등장 여부, 이란 내 국내 정치 변화, 이것을 저는 한번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